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 10만 전자 간다고 그랬고 반도체는 미래에 또 최대 주식 먹거리. 쌀이다라고 해서 반도체는 꼭 있어야 산업의 쌀.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 K 반도체 잘 나가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도 네. 와가지고 네. 아니 또 바이든 대통령도 공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관심이 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예, 언제까지 증권가나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업계 산업계 특히 네. 제가 또 삼성전자도 한번 좀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삼성전자 회사 입장에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쪽 재무팀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기본적으로 예.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막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강한 반도체가 메모리 분야잖아요. 아, 이 메모리. 세계 1위예요. SK 하이닉스랑 음. 삼성전자가 네. 반도체에서도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 지금 TSMC라고 대만의 그 파운드리 그 굉장히 큰 그 네. 시장을 갖고 있는 그쪽은 비메모리. 거기 삼성전자가 1위는 아니에요. TSMC는 대만 회사 1위고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위예요.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상황을 되게 많이 탑니다. 사이클 많이 예를 타는군요. 들어서 지금 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 이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아. 그러니까 PC, 네. 휴대폰 아. 이런 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지금 박 기자도 지금 휴대폰 안 바꾼 지 몇 년 됐어요? 저도 몇 년 지금 이게 11이니까 11이면 14가 나왔죠. 14까지 나왔잖아요. 네, 한 3년째 안 꽤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바꾸는 거잖아 네, 지금. 3년 넘게. 웬만하면 지금 바꿔줘야. 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없죠.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싸고 또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잖아 이거. 환율도 비싸고. 환율도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예, 그렇네요. 휴대폰도 지금 안 팔립니다. 잘. 그래요. 이번에 애플 있잖아요. 네. 애플 주가 폭락했어요. 애플 주가가요. 네, 왜 폭락이? 아이폰 14를 내놨으면 새 제품 내놨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아이폰 14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수천만 대 지금 막 예약 걸려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애플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음. 증산 계획을 포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폰 13, 12 나올 때만 해도 네. 증산을 계획 발표하고 어허. 그것이 막 주가에 반영되면서 애플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는데 네. 이번 애플에서 증산 계획을 포기하니까 이거 애플이 위험하구나.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수익이 떨어질 거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네. 애플이 이 정도면 삼성은 더 심할 것이다. 아. 라고 하면서 지금 스마트폰, PC, 예. TV 뭐 이렇게 게임기 이쪽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재고 엄청 쌓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휴대전화 좀 바꾸기 운동을 해야 되나요? TV 바꾸기 운동. 이런 돈이 있어야 거에서 바꾸지. 그렇죠. 돈이 있어야. 그렇죠. 돈이 우리가 없죠. 네. 그것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실제로 자료상으로 나와요. 통계청에서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반도체 생산 나와요. 반도체 생산이 8월 달에 14.2%가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생산 자체가. 생산 자체가 근데 이게 7월 달에 그 전 달에는 3.5%가 마이너스였는데 네. 8월 달에 14%가 마이너스. 이게 두 달 연속으로 하락한 게 지금 그 2008년 있잖아요. 네. 그때 금융위기 글로벌 때. 금융위기 이후로 예.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하. 아 그러면 심각하네요. 아니구나. 이건 지금 두 달 연속 감소한 건 2010 그 얘기고 다른 네. 얘기네. 2018년이니까 4년 7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무역 수지 적자나 그다음에 이 경상수지 이쪽 분야의 적자 큰 것은 2008년 이후에 지금 가장 크게 되는 거고 무역 수지 적자가 반도체 이 생산과 이 분야에서만 지금 적자난 그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생산 분야 마이너스는 것은 2018년 이후에 4년 7개월 만이다. 7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그래요. 되게 위기의식 큰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분야가 내지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익이 지금 반도체인데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 기업 실적 삼성전자 기업 실적 지금 예상치도 30% 이상 지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겠죠. 수출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경기가 침체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뭐 저희 증시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 얘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대장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가격 움직임을 좀 보는 게 우리 경제를 알 수 있는 가장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잣대가 돼버렸어요. 되는, 그리고 예.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거의 6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삼성전자의 이 흐름 하나 자체가 우리 경제 사실상의 흐름을 그렇죠. 볼 수 영향을 있는 주죠. 네, 이게 그래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그야말로 이제 물을 좀 타면서 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 늘려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나을지. 그래서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어서 사실 네.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지난주 말쯤에 지금 전문가들한테 오늘 좀 많이 좀 올랐지만 네. 지난 주말에 몇 분 또 저기 반도체 쪽 증시 전문가 담당하신 분들 포함해서 이제 좀 거시 쪽에 좀 전문가 증시 쪽에 이거 어떻게 봐야 어떻게 되느냐. 될까?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 600만 명 정도 이 정도까지 되는데 네.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평균 단가가 6만 5천 원 정도 그러게요. 대부분- 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6만 5천 정도 들고 계시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걸 팔아서 내 손실을 조금 줄여야 되느냐. 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겠어. 지금 이미 30% 이상 손해 봤는데 네. 너무 아깝다. 내 돈 이거 날리는 나는 그냥 버틸래. 그래야 되느냐. 안 팔면은 이게 손실 확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안 팔면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버티는 있는 건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네. 계시냐 전망을 아하.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반응이 더 떨어질 수도 모르겠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뭐 알 분위기 수는 없지만 주식을 지금 전반적인 그 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분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네. 그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의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크게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떨어지면 떨어졌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음.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종잣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빚내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예.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특히 신용대출 신용대출. 하거나 그런 분들 이렇게 이게 싸니까 지금 싸서 지금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놓으면 벌겠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아하. 금리가 계속 올라요. 올 하반기까지 그러니까요, 금리 그러니까요. 계속 오를 거란 이자 말이죠. 부담이 커요. 그럼요. 그러면 특히 이 신용대출 이자는 엄청 더 써요. 한 10% 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10% 이상 자기 올라야죠. 올라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자기 또 그런 여러 가지 비용 따지면 삼성전자 주식이 한 15% 이상 올라야 돼요. 그렇죠. 기회 비용도 있고. 그래야 자기가 지금 예. 손실 또는 그냥 뭐 본전을- 마이너스 아닌 본전치기 찾아서- 뭐 이런 예. 정도. 근데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주식이 15% 이상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힘들다. 네, 전문가들 입장은 그런 그래서 하고 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더 떨어질 걸 감안하고 만약에 정말 빚내서 자기 진짜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네. 버틸 한 1년 정도 그냥 버틸 생각하시고 그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버티는 게 나을고 네. 정말로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빚내서 뭔가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분들은 지금 오늘 조금 올랐잖아요. 네. 조금씩 오를 때마다 그 네. 빚을 좀 줄이는 게 근데 그나마 오히려 좀 또 줄이는 게 현명하다.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결론을 따지면 그리고 또 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물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하지만 절대 빚내서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하군요. 당연히 빚내서는 절대 큰일 빚내서 난다.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더 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럼 저희가 뭐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건 다 이제 투자는 개인의 맞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좀 전하면서 이런 가능성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 개인이 그렇죠. 판단하셔야 개인이 될 일이죠. 투자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을 뭐 사거나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 경기가 좀 침체해서 다시 또 올라서서 돌아와야지 그때 좀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많이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33%, 30% 이상 그러게요. 지금 한 1년 사이에. 네네.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오를 거죠.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미국도 계속
금리를 지금 올 하반기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FRB에서 네. 한 4% 이상 4.5, 4.3, 맞죠? 4.5까지 간다고 계속 지금 하던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4.5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초까지도 지금 이런 그 기본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언젠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란 말이죠. 그게 네. 언제일 거냐라는 언제일 것들이 여러 가지 네. 나뉘겠지만 지금 기다릴 수 전문가들 없느냐. 전문가들 있느냐. 사이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미국에서 물가 잡았다라는 네. 신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어떤 반등 사이클이 아마 올라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때쯤이면 주식시장에 아마 다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들어가도 그때쯤에 들어가도 향후에 그 네. 이후에 이제 계속 오를 거니까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지금 싸다고 네.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특히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 절대 아니다. 금리에서 그렇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절대 빈대 그런 투자하면 안 부분도 됩니다. 있고 네. 참 주의를 하셔야 된다.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뭐 기분 좋고 그렇지만 떨어지면 또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럼요.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네. 팔 때 보면 그렇게 큰 수익 못 내고 팔아요. 왜냐하면 막 무서우니까 본전에서 만들어야지. 네. 근데 오를 땐 또 못 팔아요.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네. 결국은 떨어질 때 팝니다. 그래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는 항상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진짜 어렵죠. 가능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뭐 안 하시는 게 가장 네. 좋고 그냥 맡기는 게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펀드나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 전문적으로 거액의 돈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하고 개인 투자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혹시 모르죠. 예, 하시다가 진짜 이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잘할 수도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물론 개인 기관에 투자자 맡기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 보면 큰 손 들여가지고 자신들이 막 굉장히 큰 수익 올렸다고 막 하시는 분들 네, 물론 네. 있으시죠.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전업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직장 다니면서 네. 일하면서 막 이걸 개인 주식시장 이거 보시면 네.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일반적인 얘기고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종철 기자의 이 말에 현혹되실 필요 없고요. 일단 투자는 이제 각자의 네, 맞습니다. 계획에 맞게 판단에 맞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개인도 지는 거고요. 그렇죠. 정리해 보고